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gplot 패키지의 지엄 함수 옵션 지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엄 함수에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선이라든가 아니면 원이라든가 막대와 같은 그러한 그래프적 요소를 표현하는 다양한 옵션을 인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메모리에 이렇게 적재를 해야 되죠.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empty-cars 데이터셋입니다. empty-cars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자동차 모델별로 연비, 실린더 개수와 같은 자동차 모델 정보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셋의 변수는 요 mpg와 wt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연비와 무게, mpg는 연비고 wt는 무게인데요. 자동차 연비와 무게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그 그려진 그래프를 여러 가지 지엄 함수의 옵션을 변경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ggplot 코드를 쭉 써놨습니다. ggplot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ggplot 함수 내에다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의 AES 함수에다가 데이터셋의 특정 변수와 그와 대응되는 그래프적 요소 간의 대응 관계를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AES 함수 내에 여기는 X 변수에는 무게를, 그 다음 Y 변수에는 MPG를 지정을 해서 무게와 연비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할 지엄 함수들을 지정해 놨는데요. 여기는 지엄 포인트 함수하고 지엄 스무스 함수를 이용을 해갖고 산점도와 그다음에 적합도를 그려봤습니다. 지엄 포인트 함수와 지엄 스무스 함수에 지금 아무런 인수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ggplot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지정된 그러한 인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오른쪽과 같은 이제 그래프가 생기죠. 지금 지엄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도가 만들어졌고 지엄 스무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합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인수를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기본 인수를 이용해서 그려진 그래프인데요. 인수 지정을 좀 바꿔갖고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좀 더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점도 한번 개선을 해볼까요? 지엄 포인트 함수의 도움말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인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움말처럼 함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엄 포인트 내에 쓸 수 있는 인수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런데 ggplot 패키지의 도움말, 특히 지엄 함수의 도움말을 보실 때는 요 밑에 보시면은 에스테틱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에스테틱이라는 섹션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 에스테틱 섹션에 있는 항목들이 우리가 지엄 함수들의 외양을 변경할 때 쓸 수 있는 인수들입니다. 그래서 x, y부터 시작을 해서 스트로크까지 이렇게 쭉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x하고 y는 지금 두꺼운 글씨 볼드로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required aesthetic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해야 될 그런 인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엄 포인트 함수에는 지금 저 x하고 y가 지정이 안 돼 있죠.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앞에 ggplot 함수의 AES 함수 내에 x하고 y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x축에는 wt 변수가, y축에는 mpg 변수가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정된 것을 지엄 포인트 함수로 그대로 넘겨줘요. 그래서 지엄 포인트 함수는 저 앞에 ggplot 함수 내에 AES 함수에 지정된 내용을 승계받아 갖고 그대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수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갖고 산점도의 모양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산점도를 보시면은 까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산점도는 요 동그라미뿐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심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을 한번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심볼의 색깔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까만색이지만 다른 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볼의 크기도 물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인수명이 뭐냐 하면은 심볼의 모양은 shape이라는 인수에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볼의 색상은 color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볼의 크기는 size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인수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산점도를 조금 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쉐입에다가 우리가 심볼의 모양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뭐를 지정해야지 어떤 심볼이 나오느냐, 이게 사실 알아야 되죠. 저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파라는 도움말에서 볼 수 있어요. 저 파는 사실은 우리 베이스 그래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래프 파라미터들과 관련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도움말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ggplot 패키지는 각종 그래프 파라미터를 베이스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래프 패키지, 그런 그래프 요소, 그런 그래프 인수 지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R 사용자들은 저 베이스 그래픽에는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R 사용자들이 ggplot 패키지를 이용을 할 때에도 큰 부담 없이 그래프에 관한 인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베이스 그래픽에 사용되는 인수 지정 방식 그대로 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쉐이프에 해당되는 그 심볼의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의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그래프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심볼을 지정하는 그래프 파라미터 이름이 뭐냐 하면은 PCH입니다. PCH. 그래서 PCH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있죠. PCH. PCH는 이제 플로팅 캐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뿌려지는 글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PCH에 무엇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포인트라고 링크되어 있는 요거를 따라가 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저 PCH로 지정할 수 있는 PCH 밸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숫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많이 쓰는 것들은 여기 0부터 25까지의 숫자예요. 각각의 심볼의 모양과 함께 숫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심볼이 있으면은 그 심볼에 대응되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모양의 심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쉐이프에다가 5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심볼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쉐이프에다가 여기 17을 지정하게 되면은 삼각형, 위쪽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심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쉐이프에다 한번 17 해볼까요? 17을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삼각형으로 바뀌어 있죠. 삼각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0부터 25까지 그 심볼들의 그 숫자들을 쭉 보시고 그 밑에 심볼들의 모양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심볼에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갖고 적어주시면은 그 모양의 심볼로 산점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 인수 아까 보셨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컬러 인수, COLOR 혹은 COLUR, LOUR 모두 괜찮습니다. 컬러 인수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색깔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해줘요. 색상 이름으로. 블루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심볼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색상 이름을 이렇게 이름으로 지정하는데 우리가 블루라든가 레드라든가 화이트라든가 그린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이름이죠. 근데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색깔 이름이 있어요. 아래는 한번 컬러스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아래서 사용되는 색깔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요, 어떠한 색상들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색상이 있습니다. 총 657개의 색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옐로우, 블루, 그린, 뭐 블랙, 레드 이런 이름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텐1이라든가 스틸 블루라든가 이런 색상 이름도 우리가 저 컬러 인수에다 지정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하죠. 우리가 레드, 블루 이런 색상은 내가 뭔지 알겠는데 스틸 블루는 도대체 무슨 색깔이며 스노우4는 도대체 무슨 색깔이고 휘트1은 도대체 무슨 색깔일까? 그 색깔이 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색상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색깔의 이름과 그 실제 색상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거는요, 구글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을 검색하셔갖고 colors in R 이렇게 적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맨 먼저 나오는 링크에 colors in R이라고 써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하나의 PDF 파일이 떠요. 이 PDF 파일을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색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색상과 색상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색상 이름을 아까 컬러 인수에 지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 색깔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린 옐로우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여기서 필요한 색상들을 보신 다음에 요 색깔이 마음에 든다. 그럼 오렌지란 색상을 또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상을 지정을 해서 컬러 인수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인수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지정된 색상으로 지금 산점들의 점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인수 아까 기억나시죠? 사이즈 인수에다는 크기를 지정하는데 뭐 정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이즈에다가 2를 지정하게 되면은 색상 그 산점도의 점의 크기, 점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바뀌었죠. 삼각형의 크기가 2에 해당되는 그런 크기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좀 바꿔 넣어 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포인트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산점도를 아까 동그라미 까만 점에서 삼각형의 파란 심볼로 바꾼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심볼을 지정을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쉐이프에다 아까 주로 많이 쓰는 0부터 25까지의 숫자를 지정해서 심볼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볼 중에서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21번부터 25번까지 심볼은 다른 거랑 조금 모양이 다르죠. 똑같이 동그라미, 네모, 다이아몬드, 세모 이렇게 돼 있는데 겉 테두리는 까맣고 안에가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21번부터 25번까지의 심볼의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필드 서클, 필드 스퀘어, 필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여기 21번부터 25번까지는 이 겉의 테두리 색깔하고 안의 색깔을 구별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7번을 선택을 해서 이 삼각형 17번을 선택해서 색깔을 블루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과는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심볼 24를 선택을 해갖고 색깔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색깔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컬러 인수에만 지정을 하게 되면은 테두리의 색깔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안의 색깔도 바꾸고 싶으면은 추가로 비지라는 인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1번 동그라미로 한번 바꿔보고요. 필드 서클 나타나는 21번 동그라미 바꿔보고 컬러를 블루로 이렇게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파란색이 겉에만 이렇게 돼 있죠. 안에는 그냥 흰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흰색마저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다 추가로 비지 인수에다가 저 안에 채울 수 있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 블루를 내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안의 색깔은 스카이 블루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21번부터 25번까지의 그 심볼을 사용을 할 때는 그 내부의 색깔과 테두리의 색깔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저 21번부터 25번까지의 그 심볼을 지정을 할 때는요, 어떤 걸 또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지원 포인트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면은 거기 에스테틱에 뭐가 있었냐면 이 스트로크라는 게 있었어요. 스트로크. 이 스트로크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21번부터 25번까지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겉에 테두리가 있고 안에 색깔이 있죠. 이 겉에 테두리의 요 두께를 지정을 해줍니다. 테두리의 두께를.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스트로크 한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숫자에 대응되는 크기가 테두리의 크기 두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굉장히 두껍게 그려졌죠. 그래서 요 그 스트로크 인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저 테두리의 두께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 25번까지 쉐이프를 쓸 때는 요 비지란 인수를 추가로 사용해서 안의 색깔을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인수를 추가로 사용해서 겉에 테두리의 두께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그래프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적합선을 그려주는 저 지읒 스무스 함수를 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지읒 스무스 함수에 지금 아무런 인수를 지정 안 했는데요. 한번 도움말을 보셔갖고 지읒 스무스 함수에 어떠한 인수를 지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읒 스무스에 지정할 수 있는 인수를 한번 좀 보시면은 먼저 메서드라는 인수가 함수 내부에 있어요.
그 메서드란 인수의 도움말을 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무싱 메서드. 그러니까 아까 그 스무싱 메서드로 디폴트로 해서 사용됐던 그림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런 적합선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적합선은 여기를 보시면은 그 관측값의 개수가 1000개보다 작으면은 로에스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로에스 함수는 로컬리 가장 최적화된 선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꼬불꼬불하게 적합화된 선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1000보다 커지면 관측 개수가 GAM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적합선을 찾습니다. 그 메서드 인수에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로에스나 GAM 말고도 LM, GLM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합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많이 접하는 적합선은 회귀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회귀선이죠. 그 회귀선을 그리려고 그러면 이 LM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옴 스무스 함수에다가 메서드로 LM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LM이 지정된 이 선형 회귀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 인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합선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칼라 인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칼라 인수에다가 예를 들면 레드 이렇게 지정하면은 저 적합선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선의 유형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솔리드 라인 이런 그 직선이 보이게 되는데, 이걸 점선이라든가 다티드 점선 나타내는 다티드 라인이라든가 하면 좀 긴 선을 나타내는 긴 점선이 뭐 대시드 라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선의 유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선의 유형을 바꾸는 인수가 에스테틱이 여기 보시면은 라인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죠. 이 라인 타입 인수를 지정해서 선의 유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타입에다가 선의 유형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무언가에 해당되는 것도 요 베이스 그래픽에 있는 그래프 패러미터를 참조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도움말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저 라인 타입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 패러미터는 뭘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LTY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Y를 찾아보시면은 LTY는 라인 타입의 약자인데요. LTY에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숫자를 쭉 지정할 수가 있죠. 기본값이 1, 솔리드 라인이고요. 2를 지정하면 대시드 라인, 3을 지정하면 더티드 라인 이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숫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선을 나타내는 이름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솔리드 또는 대시드 이렇게. 그래서 라인 타입에다가 예를 들면 2를 지정하게 되면은 좀 긴 점선, 우리가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좀 긴 점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저 라인 타입에다가 숫자를 지정해서 라인의 유형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 라인 타입의 인수명은 베이스 그래픽에 쓰는 아까 보셨던 LTY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베이스 그래픽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베이스 그래픽에 쓰는 인수 이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g플로트에서 얘기하는 이 라인 타입 인수를 쓰거나 지금처럼 LTY 인수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표현할 때는 이제 사이즈란 인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란 인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적합한 선의 두께가 나오는지를 요 사이즈 인수에다가 테스트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선의 두께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산점도와 그다음 적합선을 조금 더 계산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조금 더 이걸 더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이 산점도는 이 산점도에 여기 있는 이 점들, 이제 뭐 점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이 원들은 각각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동차 모델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 자동차 모델의 무게와 연비 간의 관계를 이렇게 산점도의 점으로 지금 원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원은 어떤 자동차 모델일까가 궁금하죠. 그래서 요 그래프상에다가 그 자동차 모델 이름을 한번 여기다 찍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상에 어떠한 그 텍스트를 찍는데 사용하는 함수가 이 geom 텍스트라는 이러한 그 geom 함수입니다. 그래서 geom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상에 어떤 텍스트를 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텍스트를 뿌리려고 그러냐면 자동차 모델을 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동차 모델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모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우 네임즈 함수를 이용해서 empty cars 데이터셋에 자동차 모델을 한번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32개의 자동차 모델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32개의 자동차 모델을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상의 원 옆에다가 제가 찍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geom_tex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찍을 수가 있는데, geom_text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도움말을 보시면은 여기 geom_label 함수와 geom_text 함수 같이 나오는데요. 두 개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geom_label 함수는 그 텍스트 그 뒤에다가 그 사각형 모양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 geom_text 함수는 그거 없이 그냥 텍스트만 뿌려줍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뿌려주는 geom_text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에스테틱을 보시면은 x, y 하고 레이블 이렇게 돼 있죠. x, y, y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레이블도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geom_text 함수를 추가로 사용할 때는 저 세 개의 레이블을 써야 되는데 한번 써볼까요? geom_text 함수 이렇게 써갖고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x하고 y는 이미 여기 ggplot 함수에 as 함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승돼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 x하고 y는 내가 찍을 텍스트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산점도의 점의 위치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지금 텍스트를 찍을 거예요. 그럼 이 geom_text 함수는 텍스트를 찍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레이블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레이블이 내가 지금 찍을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에다가 아까 찍을 텍스트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죠? 로우 네임즈 함수 있었죠? 로우 네임즈 함수의 empty cars를 이용해서 32개의 자동차 모델을 출력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레이블 인수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점도상의 그 아까 바꿨던 동그라미 파란 원 위에 이렇게 자동차 모델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산점도의 점의 그 포지션하고 그 geom_text로 뿌리게 되는 자동차 모델의 포지션이 일치하기 때문에 점 위에 그냥 찍혀버려요. 이렇게 텍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모양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위치를. 그럴 때 쓸 수 있는 인수가 아까 에스테틱을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은 hjust하고 vjus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just하고 vjust는 0과 2를 지정하는데요. 0과 2를 지정하면 각각 그 심벌을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가 0일 경우에는 오른쪽, 1일 경우에는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vjust 인수에는 위쪽과 아래쪽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데 0을 지정하게 되면은 심벌 중심으로 텍스트가 위쪽에 찍히고요. 2를 지정하게 되면 텍스트가 아래쪽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심볼의 우상단,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찍고 싶다. 그럼 hjust와 vjust에 각각 0을 주면 되죠. 그래서 hjust에도 0을 지정을 하고 vjust에도 0을 지정을 한 다음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단에 지금 자동차 모델 이름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단에 찍히겠는데 심볼에 지금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을 때 요거를 약간 더 움직이는 인수가 있어요. 그 약간 더 움직이는 인수가 nudge y하고 nudge x하고 nudge y라는 인수입니다. 그래서 nudge x하고 nudge y를 지정을 하게 되면 x축과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간격을 미세하게 조금 더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상에 보시면은 y 방향으로 조금만 더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살짝만 들면은. 그래서 여기다 nudge y에다가 약간의 간격, 뭐 예를 들면 0.7 정도의 간격을 주게 되면은 살짝 떨어지는 이러한 그 텍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예. 근데 텍스트가 좀 크기가 크죠. 그럼 텍스트의 크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또 역시 사이즈란 인수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란 인수에다가 텍스트의 크기를 뭐 숫자로 지정을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숫자를 지정해 가면서 적당한 크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글자가 약간 줄어들면서 뭐 적당한 비율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geom_text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차 모델도 한번 산점도상의 심볼 옆에다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좀 밋밋했던 그래프가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색깔도 다양하게 지정된 그러한 그 그래프로 지금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 함수의 옵션들을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래프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지음 함수에는 그 지음 객체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옵션을 인수로 지정할 수가 있고, 이건 사용하는 지음 함수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 가지만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그 카 패키지에 있는 그 셀러리즈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좀 다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카 패키지를 메모리에 한번 적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즈 데이터셋을 한번 내용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러리즈 데이터셋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데이터냐면 얘는 교수의 직급별로 연봉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세 개의 직급이 있고요. 세 개의 직급별로 이렇게 연봉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급별 연봉을 우리가 상자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직급별 연봉을. 그럼 직급별 연봉을 상자도표로 그리기 위해서는 geom box plot이란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초기화를 할 거고요. 데이터가 셀러리스 데이터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AES 함수를 이용해서 뭘 해야 되죠? 우리가 X축과 Y축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죠. X축에 들어갈 변수가 직급을 나타내는 랭크란 변수고요. 그다음 Y축에 그러니까 직급별 연봉이니까 여기에 셀러리 변수가 Y축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변수와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 다음에 X축, Y축 간의 매핑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geom box plot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상자도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om box plot에 아무런 인수 지정을 하지 않고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의 상자도표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직급별로 여기 조교수, 가운데가 부교수, 그다음에 오른쪽이 정교수 직급별로 연봉의 분포를 상자의 높이를 갖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의 밑바닥은 25번째 백분위수고요. 상자의 맨 위쪽은 그 75번째 백분위수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그 상자의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의 면적은 전체 50% 구간을 얘기를 해요. 가운데 요 까만 선은 중위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연봉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뭐 연봉도 올라가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원 박스 플랫을 조금 더 예쁘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려지는데 안에 색깔도 한번 채워보고요. 그 다음에 상자의 테두리 색깔도 한번 바꿔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 박스 플랫의 도움말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인수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지 한번 도움말을 살펴보면요. 지원 박스 플랫의 도움말에 먼저 우리 에스테틱 부분을 가볼까요? 에스테틱 부분을 가보시면은 필수로 지정해야 될 인수들이 있고요. 여기 X하고 Y는 여기 AS 함수에 지정된 것이 다 이네리트가 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색깔과 관련된 게 이 필이라는 인수하고 컬러라는 인수가 있는데요. 이 상자도표에서 상자의 그 색상을 채우기 위해서 상자의 그 내부 색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필 인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 인수는 상자도표뿐만 아니라 뭐 막대도표라든가 히스토그램, 밀도도표 같이 도형 내부의 색상을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형 바깥의 색상은 뭘로 지정하냐? 이 컬러 인수를 갖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뭔가 색상을 지정할 때는 이 컬러 인수는 그 테두리 색상을 지정을 해요. 아까 우리가 산점도를 그릴 때는 이 컬러 인수가 산점도의 점 전체의 색깔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랑 달리 내부의 색상을 지정하는 인수가 따로 있을 때는 컬러 인수는 바깥의 그 테두리 색상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 인수와 컬러 인수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필 인수를 이용해서 내부 색상을 한번 채워볼 거고요. 내부 색상을 연어 색깔로 채워볼까요? 세몬.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은 기본값은 블랙인데 이걸 딤 그레이로 좀 짙은 회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상자도표가 안에 색상이 하얀색에서
지금 세먼색, 연어 색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 테두리도 까만색에서 저 은은한 그 진한 회색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 플랫의 색상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박스 플랫 내부에 있는 인수들 중에서 하나 좀 그 사용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노치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노치. 이 노치라는 인수는 무엇에 사용되는 거냐면, 노치라는 인수의 도움말을 보시면은, 노치라는 인수의 그 true를 지정하면요, true를 지정하면 중위수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뢰 구간이 상자 양옆에 V자 형태로 홈이 패져 갖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 서로 그룹 간에, 집단 간에 겹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노치 그 true를 지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까랑들이 V자로 홈이 패인 걸 볼 수 있죠. 이 패인 홈의 길이가 95%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홈이 서로 이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보고 그룹 간의 중위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홈의 면적들이 이 세 개 직급 간에 어디에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세 개 직급 간의 연봉은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통계적인 해석을 할 때 이 노치란 인수를 지정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자 도표를 한번 우리가 그려봤고요. 자, 여기다가 그 산점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아까 산점도 지원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렸잖아요. 그 지원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아무런 인수 지정 없이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산점도가 위에 오버랩돼서 겹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그 직급, 세 개의 직급이 있고 세 개의 직급별로 연봉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이 지금 세 개의 직급에 나란히 이렇게 줄 서서 돼 있죠. 변할 게 없잖아요. 지금 세 개의 직급별로 관측값들이 세 개의 직급으로 나눠져 있고 그 세 개의 직급의 연봉들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교수, 부교수, 그다음에 정교수별로 각 개별 관측값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표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선들이 이렇게 막 겹쳐서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실제 데이터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겹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럴 때 저 겹쳐 있는 것을 약간씩 흐트러 갖고 떨어지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떨어지도록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수가 포지션이란 인수입니다. 포지션. 우리 지원 포인트의 도움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원 포인트의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은 함수 내에 포지션이란 인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기본값으로 아이덴티티가 적혀져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적혀 있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 인수에 아이덴티티 맞고 지터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엄 지터 함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데, 지엄 지터 함수를 클릭을 해보시면 포지션 이퀄 지터라고 돼 있죠. 이 포지션 이퀄 지터라고 되는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포지션 인수에다가 내가 지터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터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관측값들이 겹치지 않도록 옆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보여주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그 분포에 대한 이해가 시각적으로 훨씬 더 좋죠. 아까 한 줄로 쭉 돼 있는 이런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 흐트러 놨고 걔가 어디 있는지를 좀 더 확실히,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원 포인트 함수의 포지션 인수의 지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겹쳐 있는 점들을 좀 흐트르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시각적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을 로얄 블루라는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로얄 블루라는 색깔로 바꿔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세련된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점들이 그 상자도표의 위에 이렇게 있죠. 상자도표가 먼저 그려지고 그 위에 산점도 그려졌기 때문에 산점도의 점들이 상자도표를 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거를 좀 덜 가리고 싶게 하고 싶다.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좀 반투명으로 만들어 갖고 조금 덜 가리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이 도움말을 보시면은 에스테틱에 어떤 그 인수가 있냐면 알파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라는 인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이면은 완전 투명을 나타내고요.
1이면은 완전 불투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알파 인수를 지정을 해서 반만 투명, 그러니까 50% 정도 반투명 상태로 한번 점을 좀 찍어달라라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조금 더 낫죠. 아까는 이런 식의 그래프였어요. 아까는 점들이 상대표를 완전히 다 가렸는데 지금은 반투명으로 만드니까 조금 더 상대도표가 잘 드러나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주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점도를 한번 그 상대도표 위에다 얹어 봤고요. 그 다음에 러그도표라는 거 한번 얹어 볼게요. geom log라는 함수인데요. geom log. 러그도표라는 게 뭔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그려보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geom log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값을 가지고 러그도표를 그려보면 제 왼쪽에 있는 이런 띠 모양의 그래프, 이걸 우리가 러그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측값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좀 덜 몰려있는 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값들의 어떤 분포의 밀도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표가 geom log라는 도표인데요. geom log라는 도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저 상태로 그냥 사용해도 괜찮은데 뭔가 다른 인수를 지정해서 바꾸고 싶을 때 이 도움말을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사이즈라는 인수, 사이즈라는 인수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러그도표는 보시면은 요 축에 지금 이 띠 모양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축에 그려지는 이 띠 모양을 어디나 놓느냐를 지정하는 게 사이즈라는 인수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라는 인수에 지정할 수 있는 값들이 뭐 바닥, 왼쪽, 그 다음에 위, 오른쪽 이 네 개의 축에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라는 인수에다가 만약에 그 B를 지정하면 bottom 아래쪽에 그 띠가 그려지고요. L을 지정하면 left 왼쪽에 그려지고 T를 지정하면 top 위쪽에 그려지고 R을 지정하면 right 오른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R을 지정하고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면 오른쪽에 띠가 그려져 있죠. 그 기본값은 B하고 L이에요. 그래서 bottom과 left가 그려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바닥과 left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에 그리는 게 모양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왼쪽에 이게 그 샐러리 연봉이 있는 축에다가 그리는 게 좀 보기 좋아 보여갖고 레프트로 지정을 하고요. 저 띠의 색깔도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 인수를 이용하면 띠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컬러 인수에다가 예를 들면은 다른 색깔, dim 그레이 이런 색깔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색깔이 까만색에서 저렇게 좀 짙은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또 여러 함수들을 쌓아갖고 그래프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ggplot 그래픽 패키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하나의 지형 함수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지형 함수를 결합해서 새로운 유형의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형 함수를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창의적인 그래프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티스라는 패키지에 있는 싱어라는 데이터셋 한번 볼게요. 싱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싱어라는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냐 하면은 합창대의 그 합창 반원들의 키와 그 반원들의 성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를 담당하는 사람의 키, 그다음 뭐 테너를 담당하는 사람의 키, 베이스를 담당하는 사람의 키, 엘토를 담당하는 사람의 키, 이렇게 성부별로 키를 기록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성부와 키 간의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은 바이올린 도표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바이올린 도표는 마치 생긴 게 바이올린처럼 생겼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싱어 데이터셋을 이용할 거고요. AS 함수의 X축과 Y축을 지정할 건데 X축에다가 voice part 성부를 지정을 하고요. 다음 Y축에다가는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ggplot 함수로 그래프를 초기를 하고요.
바이올린 도표는 gom 바이올린 이란 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인수도 없이 성부와 키 간의 관계를 바이올린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아무런 인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에 하얀색으로 채워진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도표는 일종의 그 밀도 도표하고 상자 도표를 합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같이 이렇게 양옆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죠.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필 인수. 이것도 안에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대도표처럼 필 인수에다 색상을 지정하게 되면 안에 색깔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니 듀 2라는 색깔을 이용을 해서 한번 색깔을 채우면은 이런 식의 바이올린 도표가 그려지죠. 이 바이올린 도표에다가 상자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옴 박스 플랫을 이용을 해서 상자 도표를 그릴 건데 색깔은 좀 어울리게 라이트 그린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상자 도표가 위에 겹쳐지죠. 그런데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저 상자 도표가 바이올린 도표 안으로 좀 이렇게 싹 들어가면 좀 더 모양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지엄 박스 플랫 함수에 width 인수를 지정을 해갖고 원래 크기의 배수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의 크기로 수준으로 축소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달라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바이올린 도표의 내부로 깔끔하게 싹 들어간 상자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도표와 상자 도표를 합치는 그래프인데 지금처럼 바이올린 도표 안에다가 상자 도표를 이렇게 싹 집어넣어서 좀 깔끔하게 그래프를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gplot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음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음 함수들을 다 겹쳐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음 함수의 각각의 여러 가지 그 그래프 요소들을 옵션들을 바꿈으로써 아주 화려하고 그 다음에 세련된 그래프들을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